풍류에 취하고 품격을 취하다. 주도의 재발견. 단순히 술을 좋아하는 애주가를 넘어 주류에 담긴 문화와 풍류를 즐기려는 미주가들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와,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만났습니다. 네, 정말 오랜만이네요. 근 한 달만 아닙니까? 거의 그렇습니다. 요즘 게을러져가지고 녹음을 자주 못하고 있어요. 다 바쁘셔갖고. 어떻게들 지냈어요, 문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져가지고 네네네. 진짜 힘들어요. 저는 땀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좀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얼굴은 훨씬 보기 좋으신데요? 아니에요. 배박. 그래서 제가 오늘도 그렇지만 이렇게 약간 아웃도어 급 등을 그런 떼셨어. 거 있잖아. 옷 힘 줘야 됩니다, 이제. 뭐라 그러지, 이런 에어리즘 이런 옷을 즐겨 입습니다. 둘기는 또 오토바이도 또 이렇게 멋진 네. 걸로 하나. 하나 장만했는데 보이세요? 와, 피부 탄 진짜 거. 탔다. 장갑을 끼니까 손이 예, 괜찮고. 아주 이렇게 경계가 생겨가지고. 긴팔 입고 타. 또 근데 그런 멋이 없어요. 그렇잖아. 토시. 아니 여기까지 원래 뜯어진 소매까지 뜯어진 걸 입어야 여기 하트에 화살표 저희가- 하나 박아야 된다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해적 아니에요? 해적 그거. 요즘 운동 열심히 하시는 거잖아요. 뭐 축구 같은 거 하시는가요? 주말에 풋살을 나가는데 이번 주에 부상을 당해서 시즌 아웃을 시즌 아웃된 것 같습니다. 얼마나 뛰었다고 시즌 아웃이야. 저는 안 다치려고 살살 뛰는 편인데 혼자 다쳤어요. 무리하게 몸을 틀다가 혼자 다쳤습니다. 그리고 옛날 사진 보니까 날씬해서 잘했을 것 같은데. 옛날 몸이 무거우니까 그죠. 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또 잭프로님 해병대 출신이에요. 아, 진짜요? 오. 지금이 더 물에 잘 뜰 것 같습니다. 지방이 많아져서 우리 축하할 일이 하나 생겼어요. 네네. 뭔지 아세요? 우리 주도의 재발견 후원해 주시는 분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와 후원해 주신 분 소개 한번 그럼 해주세요. 해주세요. 진짜 이게 또 어떻게 소개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거창하게. TK님이라고 엄청나게 이제 훌륭한 이제 인격을 갖추시는 저 이제 손님이라고 해야 될까요? 손님분이 계신데 이제 주도 잡을 응원한다면서 이제 정기 후원을 또 이제 무려 거금 10,000원 한 달에 10,000원씩. 엄청나다. 저희 이제 그거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럼요. 1,000원, 10,000원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구독자 수도 지금 한 48명? 거의 한 50명 가까이 되고 48만. 48만이면 천천히 일해도 되겠는데요? 근데 저희 그것도 있잖아요. 애플 팟캐스트. 네. 거기도 뭐 10몇 명 정도 있어요. 진짜? 네. 역시 이게 날을 거듭할수록 저희가 열심히 좀 또 꾸준히 조금씩 하다 보면 언젠가. 좋아요. 네. 구독 꾹꾹. 자, 오늘은 이제 또 한국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저희가 네네. 그 뭐 지난 시간부터 계속 이제 뭐 블렌디드 위스키도 알아보고 뭐 아메리칸 위스키도 알아보고 싱글 몰트 위스키도 알아보고 이렇게 하는데 참 아쉽게도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위스키를 생산하는 국가는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양의 그 위스키를 소비하고 있는 나라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 우리나라 위스키, 한국 위스키는 아직은 없어요. 근데 최근에 증류소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걸 좀 뭐 기념하고자 우리나라의 위스키의 역사에 대해서 좀 쭉 알아보고 한국 위스키의 미래죠. 앞으로 만들어질 위스키들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주제는 한국 위스키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네. 오늘은 그럼 누가? 제가 좀 주도적으로 네.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 위스키의 역사는 뭐 예전 조선 시대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당시에 이제 뭐 외국의 문물들 한 뭐 1870년대 개항 이후에 조선 땅에 이제 많은 서양인들이 들어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서양인들이 우리나라의 뭐 종교라든지 여러 가지 문화들을 좀 전파를 시켰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위스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한성순보라고 하는 네, 그런 어떤 신문 같은 데에도 기록이 실리기도 하고 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외국의 어떤 문물들이 그런 영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니까 이렇게 약간 한글 패치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 알기 쉽게 표현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2002년 월드컵 할 때 히딩크 감독님을 희동구라고 이렇게 막 우리나라 사람들 막 주민등록증 만들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위스키에 대한 것도 뭐 외래어를 이렇게 한국말 표현으로 많이 표현했는데 위스키 같은 경우는 유사길 이게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네네 유사길이라고 표현을 했고 뭐 브랜디는 발란덕 네. 그리고 샴페인은 상백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라고 기록이 남아 있더라고요. 네. 상백은 약간 이름 사람 이름 같네요. 윤상백 그러니까. 윤상백을 그리고 뭐 그 당시에 이제 그 우리나라 조선을 여행하고 돌아가서 책을 쓰신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위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을 표현할 때 굉장히 그런 뭐 파티 피플 이런 식으로 약간 표현을 했대요. 우리나라가 확실히 그런 음주 가무에 약간 능한 나라잖아요. 조선시대부터 시작됐군요. 조선시대에는 왕들에게 약간 뭐 상납하는 뭔가 그런 용도로 많이 쓰였을 거고 정말 돈이 많은 양반네들만 즐기던 술이었을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게 점점 시간이 좀 지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친 이후에 광복 그리고 한국 전쟁 이후로 미군들이 이제 한국에 유입이 되고 그네들이 이제 보급품으로 받은 위스키들이 약간 대중들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이게 위스키가 이제 점차적으로 우리나라에 좀 전파가 됐어요. 예.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위스키 원액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 맛을 좀 들인 거죠. 예. 근데 구하기는 쉽지 않고 가격은 비싸고. 그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제 가짜 위스키들이 좀 이제 판을 치기 시작합니다. 예. 뭐 불과 진짜 한 20여 년? 예. 뭐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위스키를 이제 좀 보급하기 시작한 계기가 1988년도 올림픽 서울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가짜 위스키가 정말 많이 성행을 했어요. 예. 그래서 뭐 우리나라에서도 가양주라고 해서 예. 그 집에서 증류식 소주를 많이 만들고 그런 그 당시에는 뭐 그 진로라든지 네 굉장히 좀 다양한 그 주류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소주를 만드는 회사들이 있었는데 그네들이 만드는 그 위스키 원액이 아니라 그 소주 원액들의 그 소주 원액에다가 네, 그 위스키 원액을 일부 섞어가지고 만드는 네, 유사 위스키들이 굉장히 많이 좀 네, 그 유통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그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해요. 네, 저희 할아버지 18번. 그거 잘 부르면 5만 원씩 줬어요. 둘기님은 확실히 좀 손자들에게 네. 낭만의 대화를 부르라고 시킨 다음에 시키세요. 네. 와. 마이크 딱 내가 먼저 잡아가지고 잘 부르면 5만 원. 거기에 나오는 그 도라지 위스키, 도라지 위스키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 위스키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좀 성행했던 가짜 위스키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재미있는 사실은 그 일본이 1923년부터 위스키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강복 이후에 일본에서 좀 유통되던 위스키 원액이 좀 들어왔어요. 위스키 제품이. 그게 이제 그 토리, 그 산토리에서 만드는 토리스 위스키라고 하는 제품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는데 그게 조금 유통이 되다가 그거를 약간 이제 국내에서 약간 카피를 해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도리스 위스키라고는 말을 못하고
유사 위스키로 도라지 위스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유통을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최백호 씨의 낭만에 대한 처음에 이제 토리스 위스키를 쫓아서 도리스로 나오고 이게 이제 상표권 논쟁이 걸리니까 이제 그렇죠. 도라지라고 네. 바꾸게 됐었죠. 이게 그 토리스 위스키가 실제 일본에 가보면은 되게 싸요. 한 병에 10,000원도 안 할 겁니다. 700ml 한 병에. 그래서 쉽게 그 이자카야 가시면 하이볼로 드시는 가쿠빈의 반값도 안 돼요. 아 진짜요? 좀 싸네. 그렇게 저렴한 위스키였는데 이제 그때는 이제 우리나라에 아마 술이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고급 위스키처럼 인식이 되는데 맞습니다. 근데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 일본에서 만든 토리스 위스키도 유사 위스키예요. 그러니까 100% 위스키 원액이 아니라 일본에서 일본도 이제 스코틀랜드나 이제 다른 위스키를 만드는 나라에서 주정을 가지고 들어와서 거기에다가 자기네들이 만든 어떻게 보면 소주죠. 네. 약간 서민 위스키라고 보면 되겠네요. 일본의 서민 위스키가 한국에 들어와서 야 이거 좋은 거다. 이래서 다시 또 카피가 되는. 저 토리스가 실제도 아직까지도 유통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중년 아저씨, 셀러리맨 아저씨 같은 사람이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저 당시에 일본에서 약간 이 힘들게 일한 영업? 아버지가 집에 와서 한 잔 마실 수 있는 좀 이렇게 좀 그런 위스키였을 거예요 아마. 조니 워커 그 워킹맨이랑 좀 다른 느낌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 간발의 오토상 간발의 느낌이죠. 그렇지. 짱구 아빠. 그래서 아무튼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러니까 일본에서 가져온 위스키를 마시다가 그거가 맛있으니까 이제 좀 카피해서 만든 게 도라지 위스키인데 실질적으로 그 토리스 위스키도 100% 위스키 원액은 아니었다는 거. 그렇게 됐고 아무튼 그 당시부터 이제 위스키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주류 회사인 백화양조라고 하는 그 회사랑 진로라고 하는 회사에서 위스키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것 또한 유사 위스키죠. 위스키 원액이 한 20% 정도가 들어간 조지 드레이크라고 하는 위스키를 백화양조에서 만들고 진로에서는 JR 위스키라고 하는 위스키를 만듭니다. 그래도 병은 되게 그럴듯한데요. 그럴싸하죠. 이제 스코틀랜드의 어떤 그런 원액을 가져왔다. 그러면서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그 사진 한번 보시면은 이게 처음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아무래도 좀 쫓아 만들다 보니까 병 디자인이 약간 좀 비슷해요. 그러네. 조지 드레이크는 이제 뭐 발렌타인과 발렌타인. 비슷하고 JR 같은 경우는 이제 진빔을 많이 라벨부터 쫓아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언뜻 보면은 약간 그거 같기도 해요. JMB. 그렇죠. 또 흑백 사진이니까 약간 더 그렇게 보이네요. 색깔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웃긴 게 그때도 약간 태클이 걸리는 게 주세예요. 그 당시에도 그 위스키 원액이 20%까지는 법적으로 이제 뭐 위스키다 이런 식으로 약간 국내에서는 허용을 해줬는데 대부분의 위스키들이 20도를 안 넘겨요. 19.9% 막 이런 식으로 해. 왜 이렇게 어렵게 할까 이렇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이제 세금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이게 나라에서 20% 원액이 이제 20% 이상 들어가면 위스키다 해가지고 이게 높은 주세를 매기니까 얘네들이 그걸 피해가려고 19.9% 이런 식으로 막 만들었어요. 특별 소비세 같은 거잖아요. 사치세 같은 게 붙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나라에서 이걸 놔둘지를 않겠죠. 그래가지고 야 이거 니네 위스키도 아니면서 위스키인 척 광고했지. 너네들 다 벌금 이렇게 해가지고 벌금을 또 엄청 매겼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그런 위스키의 함량이 조금씩 이제 높아져요. 조금씩 더 높일 수 있게 법적으로 이제 조금씩 풀어주죠 규제를. 그래서 뭐 20%였던 게 25%가 되고 30%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많은 회사들이 위스키 원액을 좀 더 많이 섞은 제품들, 뭐 베리나인이라든지 길벗이라든지 드슈. 되게 재밌죠. 되게 영어 같으면서도 한국어 같네요. 길벗도 원래는 길버트예요. 그렇죠. 길버트인데 약간 길벗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벗과 함께 약간 이런 느낌이 있네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이제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뭐 서울 올림픽이 열리기 바로 직전인 뭐 1980년대까지 이렇게 위스키 원액들이 한 30% 정도 섞인 위스키들이 막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통이 됐는데 이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스코틀랜드는 그 위스키에 대한 그런 법규를 딱 엄하게 좀 지켜놨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놨잖아요. 근데 이제 얘네들이 위스키 원액을 갖고 가서 뭐 30%, 25% 이렇게밖에 안 넣었는데 마치 위스키인 것처럼 유통을 시키니까 이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너네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이제 규제를 딱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정부에서 안 되겠다. 그러면 우리도 위스키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제 그 당시에 아마 그 86년 아시안 게임하고 88년 이제 서울 올림픽이 확정이 됐겠죠. 우리나라에서 개최되는 게.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이제 세계적인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열리니까 그걸 좀 대비해서 좀 우리 자체적으로 위스키 원액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해가지고 나라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 좀 어떤 업체에다가 이제 제조 면허도 좀 주고 하면서 위스키 원액을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위스키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제조한다고 해서 바로 위스키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한 4년에서 5년, 뭐 길게는 뭐 한 7, 8년도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그 국내에서 위스키를 유통하는 회사들은 이제 100% 위스키 원액이 들어간 제품들을 이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백화양조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는 베리나인 골드킹이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고 진로에서는 우리가 좀 그래도 익숙한 VIP라고 하는 제품이 들어오게 되고 뭐 그 이후에 이제 뭐 패스포드라든지 뭐 그런 제품들이 막 들어와요. 근데 뭐 그 국산 위스키를 만들고 있는 시기이긴 했지만 사실 뭐 몇백 년 동안 이 위스키를 만들던 그 종주국인 스코틀랜드에서 이 위스키 원액이 들어오면 사실 따라갈 수가 없겠죠. 그 당시 가격이 굉장히 비싸긴 했지만 맛도 그렇고 뭐 그 당시에는 아직 숙성연도 막 표기가 이렇게 많이 될 때는 아니었기 때문에 숙성연도에 그렇게 민감하진 않았지만 뭐 국내에서는 뭐 이 당시 자료를 보니까 약간 증발량, 엔젤스 쉐어가 우리나라가 꽤 많은 편이래요. 한 5%에서 한 10% 가까이, 많게는 한 10% 가까이 엔젤스 쉐어가 되다 보니까 뭐 위스키 국내에서 만드는 위스키 원액의 가격도 뭐 싸진 않았겠죠. 이게 그래서 예전에 저도 얼핏 들은 건데 뭐 일본 위스키 같은 경우도 그 다케츠루가 이제 산토리를 나와서 니카를 차릴 때 홋카이도 지방의 요이치로 간 이유가 최대한 북쪽으로 가서 이제 증발량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런 면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북을 넘어가야 되니까 그런 면에서는 이제 좀 불리한 위스키 환경이긴 할 겁니다. 맞아요. 이게 또 예전 위스키 광고를 보니까 저 때는 이제 어떻게든 팔아야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원액이 20% 30%밖에 안 들어왔는데도 마치 외국인들이 나와서 광고하는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외국 사람들이 나와서 이건 내가 스코틀랜드에서 먹던 위스키의 맛과 동일해 이런 식의 광고가 많이 나와서 좀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어요. 저 때 나온 위스키들을 혹시 드셔보셨나요? 그러셔도 물어보셨어요. 본 적이 있어요? 저는 실제로 마주친 적은 없어요. 저는 이 다음 이제 좀 위스키 윈저? 네, 윈저나 윈저. 이런 거는 보진 않았어? 이거 뭐 아니 좀 패스포트 아직도 나오는데. 네 실제로 뭔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꽤 맛있다는 평이 많아요. 패스포트. 네. 패스포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다시 또 맞아. 제품이 나오고 있죠. 그 정도로 약간 옛날 감성을 좀 살려서 이제 다시 저걸 수입하는 거죠. 새롭게. 예전에는 라이센스 생산이었다고 들었는데요. 지금은 수입인지 라이센스 생산인지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죠. 오비 시그램이나 뭐 그런 진로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위스키 원액을 이제 원액으로 사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캐스크라든지 아니면 아예 벌크로 된 뭐 그런 원액으로 가지고 와서 국내 생산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병입을 국내에서 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물도 좀 섞겠죠. 원액을 갖고 왔으니까 물도 좀 희석해서 우리나라 좀 스타일로 위스키 원액을 만들었는데 지금은 아예 그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예 제품 병입된 상태로 수입이 되는 그런 방식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 드셔보세요. 저도 맛있다는 평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새로 나온 걸 한번 먹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패스포트 있는 바 알고 계신 분 댓글 남겨주시면. 바에다가 두기에는 마트 가시면 그냥 뭐 바에다 두기엔 좀 그럴 것 같으면서. 근데 요즘 약간 저런 거 레트로 이제 뭐 레트로 컨셉으로. 술 같은 거 막 두는 데 있어요. 근데 한 번쯤은 마셔볼 만해. 저도 솔직히 가물가물해요. 예전에 한 번 저도 한두 번 많이는 아니고 한두 번 마셔봤던 것 같고 저도 그 예전에 우리 시바스리갈 할 때 얘기했지만 저런 패스포드나 약간 썸씽 스페셜 이런 위스키들은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어른들이 가는 술집 있잖아요. 왜 약간 그걸 뭐라 그래? 개발해? 다방. 아니. 약간 왜 규모가 크지 않은 조그만한 가게인데 막 커튼 같은 거 쳐 있고 왜 간판도 막 되게 유치한 막 체리 막 이런 거. 막 제목 이런 그런 술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면은 마시는 그런 위스키로 저는 생각했고, 그러니까 좀 고급의 이미지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런 위스키들이 약간 고급의 이미지는 조니 워커나 이제 시바스리가 이런 느낌이었고, 쟤네들은 그냥 좀 저렴한 위스키. 병은 이쁘긴 한 것 같아요. 녹색이 왜 녹색인지 모르겠으나 병 색깔이 이쁜 것 같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 이후로 이제 위스키들이 쭉 이제 수입이 100% 위스키 원액의 제품들이 수입이 됐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올림픽 이후로 그런 게 많이 그렇죠. 개방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개방이 된 거죠. 네네네. 올림픽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이제 위스키뿐만이 아니라 저 당시에는 이제 뭐 스피릿이라든지 리큐르라든지 이런 술들이 막 개방이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올림픽을 대비해서 국내에서도 위스키 원액을 만들고 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제 막 제품으로 나올 때가 됐는데 기대감이 1도 없는 거야. 그치. 국내 사람들이 100% 위스키 원액의 제품이 나왔고 걔네들도 이제 제품으로 국산 위스키들이 나왔는데 이게 맛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외국에서 들여오는 위스키보다 저렴하거나 아니면 정말 맛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 국내 위스키는 완전히 그냥 이제 참패를 하고선 그냥 나라에서도 이제 그만하자. 그냥 수입합시다. 뭐 이런 식으로 됐는 것 같아요. 이때를 생각하면 솔직히 해외 여행을 저희 부모님 세대를 들어봐도 올림픽 이전에는 해외를 거의 못 나갔을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제 이때 이후로 조금씩 그나마 나가실 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저도 뭐 이 당시에 해외여행을 가보진 않았지만 제가 알기로는 이 당시에는 이게 되게 진짜 웃긴 얘기인데 해외여행을 가려 그러면 그런 뭔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시기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 신고도 해야 되고 왜 가는지. 그래서 뭐 일적으로 이렇게 출장 가고 이런 거야 뭐 가능했겠지만 가족들이 해외여행 간다는 거는 정말 그죠. 돈 많은 사람들 아니고서는 쉽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긴 하네요. 만약에 접지 않고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자. 어차피 초반에는 좀 실패할 수도 있으니 약간 그런 어떻게 보면 지금의 풍조가 좀 있었더라면 또 30년 전인데 또 달라졌을 것 같아요. 지금의 상황. 어쩌면은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제 30년산 위스키가 코리아 30년산 위스키가 나와 있을 수가 있었는데 아쉽네요. JR.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는 이거는 진짜 돈도 돈인데 약간 철학이 있어야 되는 사업인 것 같아요. 이게 규모를 이때는 정말 좀 규모가 컸을 거 아니에요, 그죠? 나라에서 시켰으니까. 그쵸. 나라에서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 그 당시에 이제 소주라든지 주류 자체가 뭐 사이즈가 워낙 크니까. 근데 그냥 정말 가양주 만들듯이 집에서 그냥 전통주 만들듯이 아름아름 이렇게 위스키 생산을 계속 꾸준히 했다면 그래도 좀. 그래서 그런지 진짜 옛날 위스키들 보면은 막 재사용한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병을 재사용해서 위스키를 뭐
넣는다고 남은 위스키를 합쳐 놓는다고 아. 뭐 일부러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 따는 거에도 뭐 홀로그램 같은 게 붙여나가고 네네네네. 맞아요. 그런 것도 이제 이런 풍토의 또 하나였던 것 같기도 합니다. 맞아요. 아무튼 이렇게 되면서 이제 고급 위스키의 시대가 좀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뭐 해외 위스키들이 국내로 막 유입이 되면서 이제는 뭐 그 뭐라고 해야 되죠? 이제 뭐 몇 프로 함량의 위스키냐, 그러니까 위스키 원액이 얼마나 들어갔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몇 년 숙성했느냐 이런 거를 따지기 시작하는 시대가 이제 온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좀 각광받던 위스키가 이제 우리에게 좀 친숙한 제품들이 나와요. 임페리얼하고 윈저가 나오는데 이 당시만 해도 그 임페리얼이 조금 더 앞서 나갔어요. 그래서 임페리얼이 이제 12년 숙성 제품을 내놨는데 이게 가격이 조금 비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용량을 이제 500ml로 700ml 보통 제품이 나왔는데 그걸 500ml로 줄이면서 가격은 좀 비슷하게 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인식에는 뭐 500ml나 700ml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이제 그죠, 몇 년 산이냐 이런 게 좀 확실히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임페리얼이 이제 선점을 한 거죠. 그 시장 자체를 약간 프리미엄 라인, 프리미엄 위스키라고 하는 그래서 뭐 임페리얼이 거의 독식하다시피 했고 그 당시에 이제 좀 후발주자로 나왔던 윈저가 그걸 따라잡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는데 쉽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500ml 사이즈의 위스키가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우리 그 한국 시장 때문에 많이 만들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약간 뭐 가격이 너무 비싸질 수 있으니까 용량을 좀 줄여가지고 만드는 그런 위스키들이 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양보다는 또 질을 알면 보여주는 거를 더 따졌을 수도 있는 면이 있지만 그렇죠. 네네 질을 좀 따졌을 수도 있네요. 말씀하신 대로 500ml 제품은 이제 국내 때문에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해외적으로도 500ml 제품이 잘 없었는데 사실 이게 뭐 우리나라에서 소비하는 위스키의 양이 이게 만만치가 않으니까 이게 약간 스코틀랜드에서도 약간 얘네들은 좀 갖고 가자라는 어떤 인식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무튼 뭐 그 이후로 이제 윈저가 그런 어떤 프리미엄 시장을 좀 선점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다가 이제 뭐 15년이 아닌 약간 17년, 그러니까 한 단계를 더 빨리 뛰어넘어서 완전 고숙성 제품이죠. 이 당시만 해도 정말 고숙성 제품. 17년 제품을 냈는데 이게 시장에서는 다들 실패할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 그 비싼 위스키를 먹겠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빵 터지면서 위스키 시장을 좀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면서 뭐 계속 쭉쭉쭉쭉 서로 경쟁 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뭐 발렌타인 30년 이런 것도 이제 그죠? 면세점 같은 데 이용하다 보면 흔히 마실 수 있는 이런 또 시대가 열렸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위스키 뭐 이렇게 역사를 쭉 훑어보면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흘러왔는데 좀 저는 뭐 예전 그 역사도 역사지만 앞으로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되긴 해요.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우리가 만약에 그 1980년대 위스키 산업을 좀 제대로 좀 잘 만들어서 지금까지 이어왔다면 진짜 30년 우리나라 30년 위스키를 좀 마셔볼 수 있었을 텐데라는 좀 아쉬움이 있는데 지금부터 하면은 뭐 저희가 이제 좀 더 나이 먹어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뭐 최근에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조금 2부에서는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게 골든블루라고 하는 회사가 뭐 한 2년 전쯤인가요? 벌써 한 그 정도 된 것 같은데 야심차게 이제 우리나라의 증류소를 한번 세워보겠다 이런 프로젝트를 좀 세우면서 예전에 왜 그 일본 위스키의 아버지 다케수루가 이렇게 뭐 어떤 주류 회사에서 약간 유학 보내주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네네네네네. 그런 어떤 시스템을 좀 도입을 해가지고 그 골든블루라고 하는 회사가 약간 그런 모집을 했나?
했던 것 그쵸, 같은데 그쵸. 그렇게 해가지고 스코틀랜드로 이제 위스키 유학을 보내주고 돌아왔을 때 이제 자기네 회사에 이제 취직을 시켜가지고 약간 이렇게 인재를 양성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얘기가 없어. 갔다 온 사람이 몇 명 있는 것 같은데 그 주변에 이후로- 있어요? 다녀오신 분들이? 아니 저는 듣기는 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음. 한두 명 정도는 제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야, 근데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골든블루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뭐 골든블루는 아직 그 증류소를 세우지 않지 않았나요? 중소를 세운다는 예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2년 전쯤에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뜬금포로 이제 쓰리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증류소와 그다음 김창수 위스키라고 하는 그 이제 증류소가 생겼죠. 두 개가. 그래서 총 이제 뭐 골든블루까지 하면 한 3개 정도 브랜드가 생겨났는데 좀 기대가 됩니다. 그럼 약간 지역이 어느 지역에 세우나요? 뭐 쓰리 강원도 소사이어티는 남양주로 알고 이런 있고요. 데나? 그 다음에 김창수 위스키는 김포 쪽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뭐 골든블루는 원래 연고가 약간 부산 그 경남 쪽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쪽 부산 쪽에다가 세운다고 했는데 뭐 얘기가 없습니다. 아직. 약간 경기권에 그러면 있는 거네요, 쭉. 그렇죠. 그렇게 멀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게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증발량. 그쵸. 엔젤스 쉐어 때문에 최대한 좀 북쪽으로 가려고 부산이면 큰일 나겠는데. 좀 그렇게 됐어요. 네, 약간 짠맛 날 수도 있어. 아, 그치. 해수나 이런 것들이 섞일 수 있어. 인천으로 해야지. 아무튼 뭐 이렇게 대략적으로 우리나라 위스키에 대한 역사를 조금 한번 훑어봤고요. 2부에서는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네. 미래에 대해서 한번 네네네. 잠깐 쉬는 시간 갖고 한번 2부에서는 더 재밌는 이야기들로 한번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뵙겠습니다. 2부에서 봐요. 이따 뵙겠습니다.